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전설처럼 내려오는 한국 남성들이 벌인 경악스러운 사건들에 한국인에겐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총기 소지가 자유롭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어느 정도 총기를 다룰 줄 아는데요. 지금 당장 전쟁이 벌어진다 해도 길거리에 나가 지나가는 2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을 아무나 붙잡으면 이동사격, 전술사격 수준까진 아니어도 기본적인 사격 능력 자체를 겸비하고 있죠. 평소 총기를 볼 수 없는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다수의 한국 남성은 군대 경험을 통해 사격은 물론 총기 분해, 결합까지 모두 배웠기 때문이죠. 2년 정도의 훈련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예비역들이 모병제 국가 병사들과 비교될 정도로 우월한 실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유전자라도 있는 걸까요? 실제로 양궁, 사격, 쏠 수 있는 모든 세계 경기를 휩쓰는 한국인들의 해외 네티즌들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눈길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미쳤다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우월한 한국인의 사격 실력을 전 세계에서 알아본 역사적인 기록들까지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인의 사격 실력에 대한 기록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됩니다. 청나라 제2대 황제 숭덕제는 조선군 조총병에 대해 높은 평을 남긴 바 있는데요. 그는 조선인은 말을 탈 줄 모르지만 전술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보병전, 조총 사격에 뛰어나다고 평가했죠. 또 조선군이 참전한 전투 중 나중에 항복한 명군 장수들이 조선군의 저격에 피해가 컸다며 이를 갈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953년 금성전투에 참전했던 미 육군 7사단 소속 존 리처드 카펜터 소위 역시 한국군의 사격 실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소총탄이 닿지 않는 거리에 상대 중공군을 포착한 한국군 저격수가 돌연 59경 기관총을 준비하더니 열심히 0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군 저격수를 미군들은 내기까지 걸 정도로 흥미롭게 생각했고 바로 다음날 총알이 발사되자 중공군의 가슴이 뚫려 쓰러지는 모습에 경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격총이 아닌 기관총으로 먼 거리에 상대를 맞췄다는 사실은 지금 봐도 놀라운 일이죠. 이 기록은 한국군이 기록한 최초의 원거리 저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저격수는 적군의 전위와 사기를 꺾을 수 있는 핵심 요원으로 꼽히는데요. 일반 국군 저격수 한 명이 이렇게 놀라운 실력을 보이는 건 천재성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한국군 저격수의 사격과 전투력은 세계 어떤 국가의 저격수에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죠. 대한민국 해군 UDT 대원들의 실전 사격 실력 역시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3호 주얼리호를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 해상에서 구출했는데요. 청해부 대원들은 21명의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8명의 해적을 사살했죠. 당시 해적 시체를 검안하러 간 군의관은 청해부 대원들의 저격 실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 심장, 미간 같은 소위 말하는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부위에만 총상이 있었으며 무차별 사격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2~3발 정도의 총상만 있었다고 밝혔죠. 이어 그는 혹자는 우리 군인들이 전쟁 한 번 안 치르고 실전 한 번 안 해봤는데 전쟁 제대로 하겠어? 라고 하지만 저는 해적 시체를 검안하면서 우리 UDT 대원들의 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해부대 검문검색대 소속의 한 상사는 인질구출 작전에서 인질의 죽음이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군인은 작전 중 죽을 수 있으며 살기 위한 훈련을 하진 않는다고 밝혀 대한민국 국군의 자부심을 드러냈죠. 한국 예비군의 뛰어난 단합력과 전술은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제대로 빛을 발했습니다. LA 폭동 당시 시민들이 모두 패닉에 빠지자 세탁소와 편의점을 운영하던 한국인 이민자들이 폭도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섰죠. 군 복무 경험이 있었던 이들은 단 몇 분 만에 총기로 무장해 전술까지 짜며 코리아타운을 완벽히 사수해냈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이들 중에는 베트남 전쟁 참전 경험자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군 복무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순식간에 진지를 구축해 방어선을 만들고 화기로 무장한 후 각자 지휘 체계까지 만들어낸 이들의 모습에 감탄한 전세계 외신들은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장비의 격차마저 사격 실력으로 뛰어넘어 일본, 인도네시아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렸는데요. 호주에서 매년 열리는 특수부대 사격대회에서
돌연 순위권에 한국 부대가 등장한 것이죠. 실제로 이 대회에선 인도네시아, 일본 부대원들이 월등히 높은 점수로 상위권을 차지해 왔는데요. 일본, 인도네시아 부원들은 아예 5개월 합숙 훈련부터 시작해 거의 1년간 이 대회를 준비한 데다 개인 커스텀 총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했기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경험 삼아 이 대회에 출전한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처음에는 성적이 중상위권 정도에 머물렀죠. 이후 대회 결과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하며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집중적으로 연습에 돌입하자 한국 대표팀 스나이퍼조가 당당히 대회 2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장비와 부족한 훈련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미국에서 교육까지 받았다는 후문까지 전해졌죠. 이렇게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사격 실력으로 당당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한국 특수부대원들을 향한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아온 한국인들의 사격 실력, 진정한 고수는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울리는 한국 군인들은 열악한 장비와 지원에도 탄탄한 실력을 기반으로 나라를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의 군사력은 유럽의 다수 국가들을 압도하며 전 세계 6위를 차지한 바 있죠. 하루하루를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한국 국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